흥농TV입니다.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신택수 사장님 댁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고추 마음에 드셨나요? 예, 아주 그 모두 좋은 걸 보내주시가지고 아주 적당하니 좋더라고요. 예. 우리 신 사장님은 제가 이제 매년 이제 명장 칼탄하고 티탄 불패를 올해도 공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또 모종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래갖고 다행입니다. 예, 뿌리가 얽힘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티탄 불패하고 명장 칼탄은 이제 조생종계의 이제 복합 내병계 고추거든요. 이 복합 내병계 고추는 이제 정식 후에 초기에 뿌리 확보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4월 29일 날 정식하셨다 그랬는데 금년에 날씨 일교차가 좀 아주 심했죠. 그래갖고 심어놓고 냉해도 밟고 몸살도 밟고 많이들 고생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 활짝 잘 시켜놓으셨네요. 그 원인이 좀 있습니다. 활짝 잘 식히는 원인이. 그건 요 밭을 만들 때 석회 질소로 먼저 그 살포를 해가지고 피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밭에다가 지금 거의 한 5, 6년 됐어요. 이게 고추 재배만 한 데가 이 자리에다가 그 연작 장애가 분명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흥농에서 AI 소일을 출시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다 관주를 시켰어요. 같이. 그 석회질소는 습이 있어야만이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소독 효과가 생겨요. 거기 석회질소에서 농약 성분이 나오는데 습을 노새 그 물을 주기 전에 AI 소일을 같이 여기다가 섞어 가지고 땅 속에다가 점적 간주를 해줬죠. 전체를 살포를 해주고 퇴비 안 넣고 땅 살리기, 그 다음에 원해용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석회, 석회는 안 넣습니다. 석회 질소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보내주신 이 종자를 육묘를 갖다가 이미 육묘는 엑스칼리버 골드에다 처리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뿌리 활착이 빠르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은 이 대가 이렇게 갈색으로 됐는 데는 이미 그때 당시에 멍들었던 데거든요. 냉을 받았는데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분지가 벌써 6분지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한 달 지나니까 하루가 틀릴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좋아져요.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이제 우리 땅 살리기는 이제 몇 평에 하나씩 넣으셨나요? 요거는 마늘은 제가 20평에 한 포대를 작년에 넣었었는데 여기는 10평, 15평 이내에서 넣었어요. 한 포대를. 그리고 이제 육면은 저희가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AI 소일을 이제 금년에 출시했잖아요. 그 AI 소일이 이제 학자들은 이제 구매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작장애 해결사. 그래서 이제 우리 토양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있다 하더라도 흡수 이동이 잘 안 되고 토양의 염류라든가 pH가 맞지 않으면 이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AI 소일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고추가 이제 이렇게 활착이 돼 갖고 지금 이제 개화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방아다리를 따주셨는데 이 방아다리에서부터 고추가 5개 내지 10개가 이제 배꼽성병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배꼽성병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칼슘이라든가 뭐 소석회라든가 토양에 넣었다 하더라도 요 장마지기 전까지는 이게 생기거든. 습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뿌려줘도 몇 개씩은 나타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심어야지 이 배꼽성병이 덜 나요. 근데 이제 다 뭐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품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배꼽성병은 어느 품종이든지 날이 가물고 일교차가 심할 때 장마 전까지 온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사장님 모양 관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 AI 소일이 칼슘, 마그네슘, 철 이동을 잘 시켜줘요. 토양에 칼슘, 마그네슘이 자연계에 많이 들어있어도 가물거나 또 건조하거나 냉했을 때는 이게 이동이 안 돼 갖고 배꼽성병이 생기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장마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칼슘, 마그네슘, 철은 물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의 물 분자가 초미립제랍니다. 2.8 나노.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AI 소일은 물 분자가 그 제품 내에 저기가 10나노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pH, 염류에 관계없이 이동이 잘 되고 예. 이 칼슘은 이 뿌리 끝에서 이동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세포벽도 두꺼워지게 해갖고 병도 덜 나게 하고 세포 내에 있는 수분도 덜 빠져나가니까 내병성 증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원칙을 갖고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심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배꼽수염병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부직포 세웠던 분들은 벌써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AI 소일을 갖다가 한 병이 물 1000배에 갖고 25마리를 타갖고 예. 2번만 연면 살포해주면 돼요. 예. 장마가 이제 앞으로 뭐 6월 25일 말 되면 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을 2번만 해주게 되면은 칼슘, 철, 마그네슘 이동을 촉진시켜줘 갖고 이게 이제 배꼽수염병이 훨씬 덜 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칼슘을 줬을 때 30cm 움직이는데 한 달 걸린답니다. 네. 사과에다 했을 때. 예. 근데 AI 소일은 하루 내지 이틀이면은 체내 이동이 잘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주를 해줘도 잘 이동이 안 되는 게, 이게 뿌리 끝에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염류라든가 pH가 안 맞거나 팩틴에서 재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금년에 제 AI 소일을 장마 전에 2번 정도만 써주시면은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연작을 해가지고 이 날짜에 따라서 심고 나서 이렇게 뭐 일주 단위로 보면은 이 작황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보다도 저는 AI 소일을 안 뿌렸을 때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하루하루가 틀려요. 갈수록 성장도 좋고 색깔도 참 그 짙어지도 않고 아주 참 좋은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추도 여기에 지금 뭐 이제 꽃도 피었는데 전에는 막 그 낙과가 됐어요. 말라가지고. 근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고추도 이거 방아딸이 나온 것은 다 따줬어요. 아, 예.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따주고 지금 그 분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놔뒀는데 고추가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내려오는데 동해에서 귀농하신 아주머니가 이제 매년 저희 걸 갖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직포 턴너를 해갖고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거기도 AI 소일 관지해주고 연면살 빼는데 고추가 제법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고추 이렇게 달렸다고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심어져 갖고 이제 활착이 돼 있는 상태니까 고추에 이제 병해충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진딧물, 총채, 나방 이거하고 이제 장마가 지면은 이제 탄저병 이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벌써 이제 그 우리 사장님은 이제 총채벌레 잎제를 좀 토양에다가 뿌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셨잖아요. 충진독을 밑에다가 그 흥릉에 나오는 충진독을 밑에다 해가지고 살포를 해줬는데, 이거 노타리 치다 보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딧물하고 총채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심어놓고 한 30일 전, 한 25일쯤 됐을 때 충진독을 다시 한번 고추 밑에다가 이 줄기 밑에다가 뿌려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그 진딧물도 이때쯤 많이 나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제가 이제 고추 모종 이제 침지철일 때 엑스칼리버, 베리마크를 하던가 이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진딧물도 안 붙고, 벌써 이제 진딧물들이 붙어갖고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제는 이제 우리가 총채벌레, 진딧물, 나방 요거를 이제 살충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총채벌레는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100%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한 마리가 뭐 400~500개씩 알 나갖고 뭐 한 10회 정도 발생한다니까, 또 알을 또 토양에다가서 토양에서 부화하니까 입에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토양까지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이제 탄저병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타날 때가 이제 장마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새는 이제 탄저병 약을 구태 좋은 거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보호살균제로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비오넴, 네오보르도 뭐
델란 이런 약들이 흡착성이 좋아갖고 그런 약 주실 때 같이 섞어줄 때 FA100하고 하나로뚝을 같이 주게 되면은 FA100은 이제 절간을 일정하게 해주게 되고 성장 촉진도 시켜주고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균형 있게 크게 해주고요. 하나로뚝. 하나로뚝은 이제 특히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이제 진딧물이나 이제 총체, 개조바이러스 쪽에는 지금 등록된 약제들이 별로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쪽에 약제들하고 이제 하나로뚝을 같이 주게 되면은 특히 바이러스 쪽엔 상당히 그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살균제든지 보호살균제를 주다가 이제 비 오기 직전에 이제 치료와 예방이 같이 되는 4그룹에 들어있는 약제라든가 이제 그런 약제들을 좀 주시면은 훨씬 더 살균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농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면은 제가 자막에다가 이제 탄저병 예방약, 치료제 이런 거를 좀 올려갖고 농가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저 고추밭 올해 또 이 그물망 지난해도 이 네트형을 쓰셔갖고 많은 효과를 보셨잖아요. 몇 병도 거운 없었어요. 그다음에 늦게까지 수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네트형을 좀 쳐주셔야 되는데 농가들이 한쪽을 가운데를 자꾸 몰아버리면은 통풍도 잘 안 되고 병에도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 특히 이제 이 탄저병은 올해도 날이 뜨겁고 폭우 비 왔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전, 우살포인데 비 오기 전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흑농 자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뭐 다른 걸 왔다 갔다 않고요.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않은가. 뭐 저 혼자만 농사를 잘 지어서도 안 되고 영상에 나가는 것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농사를 잘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일반 자재에다가 흑농 자재, 기능성 자재를 섞어서 같이 주기적으로 제때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농가들이 우리 고추가 이제 한 포기씩 시들어간다고 그러신 분들이 오고 또 가스장에 미발이 된 퇴비를 넣어갖고 이제 가스장에가 오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고추밭에 거짓말다 점적간수들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들은 포기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포기가 나타났다. 그럼 이 역병 때문에 많이 시들거든요. 그 등록된 약재 뭐 후런사이드라든가 이런 약재하고 이제 하나로뚝을 같이 희석을 해갖고 요 주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땅 뿌리 쪽에 뿌리 쪽에다 관주를 해줘야죠. 관주를 해주고 요 포기에서 3폭 정도를 건너서 여기 두둑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라져 갖고 이 흘러 내려가는 물이 이 꼬랑이로 빠져야 되는데 이 역병이 나면은 이제 이 물에 따라서 이게 많이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 이게 많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 한 포기씩 시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런사이드라든가 역병약에다가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로뚝을 같이 섞어서 포기 관주를 해주고 좌우로 해서 앞뒤로 해갖고 3폭이 내서 이게 두둑을 잘라줘 갖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꼬랑이를 빠지게 해주는 방법 그게 좋고요. 특히 또 이제 요새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이제 땅 속에서 뒤어 죽는 거죠.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퇴비가 되면서 이제 낮에는 시들고 낮에는 이제 낮엔 시들고 저녁엔 깨나고 이렇게 해서 축 늘어져 있다고 그러는 것들은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FA100을 좀 관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미발효된 퇴비가 이제 토양 내에서 발효되면서 뿌리를 이제 데치게 되면은 역병의 원인도 되고요. 또 이제 비단무늬병, 신비단무늬병, 요 곰팡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제 하나로뚝을 같이 섞어서 관주해주게 되면은 이 곰팡이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곰팡이 방지에는 하나로뚝이 그 보조제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새 이 뿌리가 잘 살아야 잘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습이 많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습 관리를 잘 해주시고 통풍은 잘 되게끔 이미 뭐 이렇게 그 네트형으로 아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습 관리 쉽게 말해서 통풍이 잘 되게끔 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노새 농약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웃거름도 벌써 30일 심어놓고 30일 지나면 다 웃거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웃거름 잘 관리하시되 유기물이 충분히 계속 공급되게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좀 공급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 그 땅 살리기를 네.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많이 살포를 했고 한 6개월 지나서 이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웃거름으로.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농약을 할 때 기능성 자재,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로 뚝이라든지 FA100을 쓰시다 보면은 FA100은 질소 흐름 조절해야 하니까 이 절간이 짧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절간이 길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줄기 농사지요. 예. 고추 농사가 아니라 이런 정도 우리 농가들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제 뿌리가 썩는다, 지제부가 썩는다 이런 것들이 다 미숙 대비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곰팡이가 이렇게 하얗게 슬어 있거든요. 토양이 이렇게 곰팡이들이 슬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게 곰팡이 균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그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토양 내에서 이제 곰팡이. 이 곰팡이는 이제 균사라고 그러거든요. 실은 이 균사는 이 식물 뿌리보다 더 가늘고 길어서 토양 내에서 이제 질소라든가 인을 갖다가 분해시켜 주는데 모든 작물, 고추 뿌리가 됐든 감자가 됐든 마늘 뿌리가 됐든 뿌리에서 저희가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그럼 토양 내에 있는 곰팡이, 미생물은 그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 내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식물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달해 주니까 식물은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고 좋아지니까 잎이 자라지 말아야도 지가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해갖고 또 식물은 토양에다가 탄수화물도 주고 탄소를 또 저장하는 이 순환이잖아요, 이게. 그러죠. 그래서 이 토양 속에 좋은 균이 얼마가 있느냐, 나쁜 균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토양 환경이 달라지고 작물의 형태가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균이 70%고 나쁜 균이 30%라 그러면은 나쁜 균 30%는 활동을 못 하는데 우리가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이런 걸로 갖고 나쁜 균이 70%면은 좋은 균은 30%는 활동을 못 하니까 역병, 시드름병, 뿌리썩은병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내에 근권 확보도 잘 되고 토양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작물에 관계없이 작물이 다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갖고 특히 미발효된 퇴비는 우리 농가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돈 들이고 그거다가 미발효된 퇴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마늘 추비 고추 이제 추비 주는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1차 추비를 하신 것 같으네.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1차 추비를 하시고 또 2차 추비는 이제 봐가면서 땅 살리기도 하고 여기 점적이 깔려져 있으니까 땅 살리기를 액비를 만들어서 지금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액비는 이게 점적 호수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집어서 이거다 가운데다 넣어주려고요. 넣어주려고요? 넣어주려고요. 땅 살리기를 액비로 주시려고 그러면은 양파망에다가 넣어갖고 윗물만 주셔야 됩니다. 윗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추 생육 상태 봐가면서 다음에도 또 영상을 좀 찍어갖고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착안하셔가지고 응용하셔가지고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많이 하셔야죠. 올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